자, 우리를 여행길로 안내해 주실 분 이현주 여행 전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현주입니다. 네, 저희들 안내해 주시려고 여수 갔다 오셨다고요? 네. 그래서 너무 죄송하게도 제가 여수에서 밤바다의 바람을 너무 즐겼나 봐요. 네. 그래서 감기에다가 후디염이 걸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현주 기자 목소리가 왜 저렇게 됐지 하실 텐데 후디염입니다. 다음 주에는 멀쩡한 목소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밤바다 네. 여기서 그냥 네. 후두염으로 발전하셨군요. 네. 그런데 말이죠. 여행하면은 네. 맛집 이게 한 7~80% 아닙니까? 아니, 저는 어릴 때는 저도 그러진 않았는데 네. 계속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제 여행의 발걸음은요. 예. 철마다 찾아오는 제철 음식들이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봄 되면 새조구이 먹으러 가야 되겠네. 4월 되면 주꾸미 먹으러 가야 되겠네. 6월 되면 갯장어 먹으러 가야 되겠네. 네. 그래서 달마다 그 제철 음식들이 있는 곳으로 떠나고요. 떠나서 맛있게 먹고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열심히 걷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좋아하고 잘 다니시는 분들이 꼭 네. 다달이 저 제철 음식을 또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좋아하죠. 네. 예. 자, 그러면 그 숨은 맛집들 이 시간에 공개해 주시는 거죠? 그렇긴 한데 사실 요새는 숨은 맛집이라기보다는 워낙에 맛집도 많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소개하는 집들은 이미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어느 동네에 가면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한 자리를 지키고 있던 오래된 가게들을 좋아해요. 네. 가면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서운한 부분도 있고 서비스나 뭐 청결 문제에 대해서 막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 집만이 가진 매력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한 번 갈 때, 두 번 갈 때, 세 번 갈 때 다르고 또 여러 번 가면 그 주인장의 말맛이 너무 좋아서 가는 식당도 예. 있거든요. 그리고 말이죠. 네. 그냥 너무 유명해져서 돈 벌고 빌딩 짓고 그러면 맛이 또 달라지고 묘하게 또 그런 변화도 또 있어서 섭섭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옛날 집 그대로 하시는 맞아요. 데가 더 좋더라고요. 그런 집 찾아가면 왠지 너무 반갑고 만약에 그 집이 사라지면 보물단지 이런 것처럼 굉장히 슬퍼지기도 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전라남도 여수 가보실까요? 네. 어디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여수 향일암 가보셨나요, 기사님? 네. 향일암 앞에 앞마당에 가면 저 옥빛 바다 위로 점점이 섬들이 떠 있어요. 네. 그 섬들이 금오 열도거든요. 금오. 열도인데 열도. 그 금오 열도에서 가장 큰 섬이 바로 금오도입니다. 금오도는 그 말 그대로 그 쇠금자에 자라 오자를 써서 큰 자라를 닮은 섬이라고 하는데 네. 이곳에 가면 아주 아름다운 길이 펼쳐져 있어서 오늘은 여수 금오도 비렁길로 먼저 떠나보겠습니다. 비렁길. 비렁길이에요. 네. 그 통영 가면 피랑이라고 해서 동피랑 서피랑 있잖아요. 네. 전라도에서는 그 절벽이 있는 길을 비렁이라고 해요. 비렁. 네. 그래서 금오도가 섬이 좀 큰 섬인데 그 서쪽 사면 따라서 5개의 코스로 비렁길이 쭉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길 따라서 나와 있는 길인데 이 길이 원래 이제 관광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과거 섬 주민들이 낚시를 하러 가거나 바다에 나가거나 땔감을 구하러 갈 때 생활을 위해서 다니던 길인데 그 길을 따라서 만들어진 그 자연의 길이 2010년도에 생겼는데 그 길이 너무 아름다워서 매년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관광으로 만든 것보다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겼던 것들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 네. 그냥 그 배를 타고 들어가는 순간도 좋은데 처음에 딱 내려서 마주하는 바닷빛이 분명히 여수 시내에서 보는 바다도 아름답지만 섬에 딱 들어가는 순간 바다에 펼쳐져 있던 무슨 막이 하나 딱 걷어내지면서 네. 바닷빛이 더 은은해져요. 네. 그래서 그걸 보는 것도 좋은데 그 바닷길을 보면서 계속 걸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곳에 있어요. 바로 엊그저께 보신 걸 말씀해 주시면 네. 그냥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말이죠. 네. 거기엔 뭐 방풍나물도 유명하지 않나요? 일단 지금이 방풍나물이 제철이에요. 네. 4, 5월이 방풍나물이 제철이어서 비렁길을 따라 걷다 보면 절벽길도 있고 너른 마당도 나오고 동백나무 숲도 나오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그 너른 밭에 푸른 잎들이 막 펄럭이거든요. 다 방풍나물이에요. 아, 예. 그래서 방풍나물은 원래 뿌리를 약재로 쓰고 잎은 나물로 먹는데 지금 제철이라 그 비렁길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쉼터가 있어요. 예. 그곳에 가면 100% 방풍 막걸리와 방풍 지짐이를 내어주세요. 아. 중간 참으로 드시기 굉장히 좋고 그리고 여수에서 지금 식사하시면 밑반찬으로 방풍나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쌉싸래한 그 봄바다의 향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네.
제가 저녁을 못 먹었는데 침이 막 도는데요. 네. 그래서 비런길 코스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5개의 코스인데 총 18.5km예요. 이제 트레킹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침 일찍 가셔가지고 하루 종일 다 걷고 오시는 분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가서 주요 코스만 걷고 오시는데 추천드리는 건 그 5개 코스를 다 걷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러면 1박을 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3코스 가시고 걸으시고 1박 하신 다음에 마저 걷고 오시는 게 좋고 아니시라면 한 코스만 딱 걷겠다 하시면 1코스와 3코스를 추천드려요. 1코스는 그 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연결되어 있는 길인데 편안하게 2시간 정도 걸을 수 있고요. 3코스는 가장 아름다운 길로 꼽혀요. 해반 절벽길을 오르내리는 길이라서 등산화는 좀 신으셔야 되는데 그 길이 특히 이제 겨울에 동백숲이 어우러져 있어서 지금은 조금밖에 없긴 하지만 동백이 톡톡톡 떨어져 있거든요. 네. 이렇게 수놓듯이 동백숲과 파란 바다와 절벽이 어우러져 있어서 이 코스만 오시기도 돌아보고 오시기도 좋아요. 그런데 차를 가져갈 수 있지만 딱 그 터미널에 내리시면 여객선 터미널에 내리시면 마을 버스가 다녀요. 그래서 기사님한테 저 몇 코스 갈 거예요라고 하면 몇 코스에서 내려서 다시 또 어디로 돌아올 거라고 하면 기사님이 시간을 알려주시거든요. 기사님한테 이렇게 요청하셔가지고 마을 버스도 이용하시고 천천히 걸으시면 편안하게 섬 트레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오도에서 숙박도 할 수 있겠네요. 민박도 있고 그런 곳들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아직 못했는데 저는 그냥 그 코스를 다 걷고 왔거든요. 하루 만에. 네. 그런데 그 금오도의 일몰이 홍시의 빛깔보다 아름답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에 가면 저도 한 3코스 걷고 1박 하면서 방풍 막걸리를 마시며 일몰을 보고 나머지 코스를 걷고 나올 예정입니다. 18.5km 하루에 걸으셨다고요? 네. 아유, 감기 걸리시면. 그다음에 근데 또 그 섬이 그렇게 멋있지만 말이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해안에서 그렇죠. 바다를 보는 게 보통 우리가 즐기는 방법 아니겠어요? 그렇죠. 바다에서 일출 많이 보시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향일암을 많이 가시고 오동도 일출을 많이 가세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여수 일출지는 무술목이라는 곳이에요. 네. 그 여수 시내에서 약간 돌산도로 들어오면 조그마한 해안가가 있는데 이곳의 특징은 몽돌이 있어요. 몽돌? 네, 몽돌이 있고 그 수평선 바로 앞에 자그마한 섬들이 있는데 딱 오감을 자극하는 일출 명소인 게 해가 뜰 무렵이 되면 약간 향일암보다 해가 좀 더 가깝게 떠요. 네. 그 앞에 섬과 섬 사이로 뜨는데 몽돌이 있다 그랬잖아요. 해가 뜨면서 바다가 일렁이더니 바닷물이 쫙 몽돌 사이로 휩쓸고 가면서 그 몽돌 사이에 흐르는 쫙 소리 있잖아요. 네. 그 소리가 착 밀려오고 그 소리와 더불어서 바람이 살짝 이렇게 살갗을 훑어요. 그러면서 약간 붉은 빛에 해가 떠오르고 주변까지 안개안개 피어오른 그 아침의 붉은 빛이 딱 어우러져서 눈도 귀도 소리도 살갗도 다 오감을 자극하는 약간 일출을 볼 수가 있어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일출 보신다고 하면 무술목을 추천드립니다. 여수에서는 무술목이 일출의 최고다. 네, 이 말씀이네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렇게 가거든요. 무술목에서 일출을 보고 네. 그 섬에 들어가는 배가 돌산 읍쪽에 있어요. 돌산도. 그렇게 무술목에서 일출 보고 섬에 들어가시는 코스를 잡으셔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버스로 야경 코스를 돌 수도 있잖아요. 여수가 그 투어버스가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유 힘드네요. 그 여수가 시토버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경 코스예요. 네. 시내 야경도 예쁜데 이 버스를 타시면 그 여수 산단까지 눌러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곳에 가시면 네. 우리 여행 전문 기자님께서 지금 여수 갔다 와서 감기가 후두염으로 발전하셔가지고 그러게요. 아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TBS에 오셔가지고 지금 청취자 여러분과 여수의 정취를 지금 공유하고 계신데요. 낭만버스 야경 코스 소개해 주시겠다고요? 네, 죄송해요. 아까 다 끊겨가지고. 여수의 밤을 즐기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수는 버스 투어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 7시에 여수 엑스포역에서 출발하는 야경 투어가 있는데 그냥 뭐 걸어 다니시면 돌산대교나 이순신대교를 다 보실 수도 있긴 하지만 이 버스를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도심에서 좀 멀어진 여수 산업단지의 야경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여수 산업단지 야경이 원래 되게 유명하거든요. 정말 검은 바다 위로 가다 보면 갑자기 막 은빛 세상이 펼쳐지는 것처럼 빛이 화려한데
근데 설명해주는 해설사분 말로는 이게 전에보다 많이 줄어든 거래요. 세계 경기가 안 좋아서. 네. 과거에는 더 화려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그 공장의 불빛을 보고 들어오면 돌산대교와 이순신대교를 지나는데 딱 돌산대교에 가면 버스에서 내려주시거든요. 예. 딱 돌산공원에서 돌산대교를 딱 내려다 보면 그래 이게 여수 밤바다지 하면서 그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가 절로 떠오르는 풍경이 쫙 펼쳐져요. 돌산대교, 장군도, 그 해양, 그 이순신 광장, 해양공원까지 딱 풍경이 한눈에 다 알록달록 펼쳐지는데 그냥 그 여수의 아름다운 야경 엑기스만 쏙쏙쏙 뽑아서 한 번에 둘러보실 수 있는 코스여서 네. 시간이 되시면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 편안하게 야경 투어하시고 싶으신 분들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 여수에 남다른 버스 투어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새로요? 예, 저도 아직 해보진 못했는데 여순 사건 다크 투어리즘 코스가 생겼어요. 격주로 주 일요일에 1회씩 하는데 이 코스는 한 6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순천까지 갔다 오는. 네, 예. 그래서 이 이제 근현대사나 이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한번 의미 깊게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이현주 기자님 나오신다니까 벌써 문자 주신 분 계세요. 3904님. 이현주 기자님 너무 반가워요. 전에 방송 그만두셔서 아쉬웠는데 다시 방송을 듣게 되어서 설레이네요. 진짜 반가워요. 열심히 들을게요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목소리로 돌아왔어야 됐는데 아쉽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여수 관련해서 퀴즈 드렸거든요. 네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네. 자, 쌉싸르고 매운맛이 특징인데요. 여수의 대표 음식 중에 하나죠. 특히 돌산에서 나온 이것이 잎이 연하고 넓어서 맛이 좋다고 알려졌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오이, 2번 열무, 3번 갓, 4번 당근. 네. 이번에 많이 이거 먹고 오셨어요? 몇 끼 먹고 왔습니다. 여수에 네. 가면 이걸 파는 거리도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여수가 참 걸어다니기가 좋은데 섬이 아니어도 네. 그 여수가 중앙선어시장, 교동시장, 서시장, 뭐 건어물시장에서 시장이 다 이어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시장길 따라서 쭉 투어만 다니시면 네. 이 퀴즈에 대한 이것도 사실 수가 있고 다양한 수산물과 건어물도 편안하게 쇼핑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 정답과 함께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7145님. 네. 정답 보내주시면서 이것은 향도 좋고 너무 부드럽고 쌉쌀한 맛이 참 맛있답니다 해주셨어요. 지난 주말에요. 돌산 향이람 다녀왔는데 딸기 모찌도 정말 맛있었어요. 저도 먹었습니다. 여수 밤바다 또 가고 싶어요 해주셨습니다. 이순신 광장 바로 앞쪽에 되게 유명한 딸기 찹쌀떡집이 있더라고요. 네. 줄을 서서 먹길래 그렇게 맛있다고 서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서 모든 분들이 여수에 여행 오신 모든 분들은 그 쇼핑백을 들고 계세요. 딸기 모찌 술. 네. 9506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맛이 알싸하니 입맛 없을 때 먹으면 참 맛나죠 해주셨어요. 네, 4772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방송 유익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네 여수의 여행지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기자님. 네. 맛집도 소개해 주셔야죠. 제가 먹으러 갔다 온 게 반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개해야 합니다. 네, 베스트 맛집. 네. 어떤 것부터요? 제가 여수에서 이 감기와 후염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몸보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딱 떠올린 메뉴인데요. 그 여수에만 가면 먹을 수 있는 몸보신 음식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장어탕인데요. 드셔보셨나요? 먹어봤죠. 통장어탕으로 드셔보셨나요? 네, 한번 먹어봤습니다. 딱 한 번. 그 여수는 가는 곳마다 장어탕 전문집이 있는데 네. 집집마다 다 개성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식당은 상땡 식당인데 네. 일단 장어구이와 장어탕을 하는 집이에요. 예. 저는 일단 가자마자 장어구이를 먹었습니다. 장어구이에서 그러니까 여수의 장어구이에 사용되는 장어들은 보통 이제 붕장어를 써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그 장어구이로 먹는 민물장어보다 기름기가 덜하고 담백해서 구이로 먹을 때 맛있거든요. 네. 근데 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워 먹는 게 아니고 구워져서 나와서 좋아요. 예. 구워져서 나온 장어를 1차를 먹고 그다음에 반드시 이 집에서는 장어구이를 안 먹더라도 장어탕을 드셔야 되는데 통장어탕이라는 메뉴를 주문을 하면 일단 보통 장어탕 하면 빨간 국물 많이 떠올리시는데 예. 약간 우거지 갈비탕 같은 느낌의 색깔로 이렇게 뿌연 장어탕이 나와요. 딱 안을 보면
그 진하고 그 장어 뼈와 머리를 고아낸 국물에다가 된장을 불어서 고춧가루를 안 넣어요. 고춧가루를 넣지 않고 된장을 불어서 우거지를 넣고 끓여내는데 대신에 그 옆에다가 다진 청양고추를 주시기 때문에 좀 칼칼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걸 넣으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한번 딱 먹는데 목이 되게 깔깔했었거든요. 목감기 걸렸으니까. 이 부드러운 그 장어의 국물이 제 식도를 막 치료해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훑고 지나가다가 여기에다가 청양고추를 살짝 넣으면 살짝 아릿해지거든요. 그러다가 그 붕장어 살점을 딱 떠서 먹으면 네. 지방이 적고 부드러운데 이게 잘 고아진 국물에 얘가 코팅이 됐잖아요. 예. 입에 넣으면 이 장어살이 정말 푸딩처럼 녹아요. 그래서 약간 목을 그냥 미끄덩하고 넘어가는 살찜이 쑥 내려갑니다. 여수 장어탕. 또 장어탕을 우리 드시다가 PD님이 이게 사진을 올려주시니까 네, 배고프네요. 맞습니다. 저도. 우거지탕 같이. 그래서 장어를 한 토막 정도 남기신 다음에 그걸 푸세요. 푼 네. 다음에 공깃밥을 반 정도 넣어서 푸시면 맛이 좀 더 걸쭉해지고 달아지거든요. 네. 요 타이밍에 밥을 말아서 이 집에도 당연히 갓김치가 나오거든요. 여수니까. 이 장어탕 위에다가 고소하고 달달한 진한 국물에 마른 밥에다가 갓김치 착 올려서 한 입 먹으면 힘이 불끈 납니다. 네. 네. 또 다음 식당은요? 두 번째로 갈 곳은 그 여수 가면 제가 꼭 빼놓지 않고 먹고 오는 게 하나 있어요. 여수 가면 많은 분들이 서대회와 더불어서 삼치회를 많이 드세요. 삼치회요? 저 삼치회 굉장히 저는 좋아하거든요. 서대회가 여수에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서대도 많이들 드시죠. 서대는 이제 빨갛게 막걸리 쳐서 묻혀내는 건데 네. 저는 양념되지 않은 삼치회를 굉장히 좋아해요. 원래 제철은 가을 겨울이긴 한데 지금 가도 맛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수는 가면 삼치회 전문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당에 가면 메뉴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삼치회 대중소만 있어요. 그것만 선택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여기서 그 삼치회 먹는 방법은 좀 남달라요. 그 삼치회 집에 가서 처음 온 사람들한테는 주인 장군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이냐고 그럼 내가 먹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네. 그럼 보통 회하면 초장이나 아니면은 그 고추냉이를 푼 간장이나 아니면 쌈에 싸드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첫 동작은 김을 손바닥에 올려야 돼요. 김을 올리고 이 삼치회는 선어회거든요. 화로회가 아니라 잘 숙성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두툼하게 나와요. 그 회를 딱 들 때 보면 약간 떡 떨어지듯이 쫀득하게 떨어지거든요. 네. 그 회를 딱 한 점 올리고 그 각 집집마다의 특제 양념장이 있어요. 그 양념장에 말아진 양파를 하나 올리고 또 그 집만의 양념으로 버무린 파채를 올려가지고 마늘 고추는 옵션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한 입 딱 먹으면 이게 맛이 있을까? 초장도 없고 뭔가 간장도 없고 김에 맛이 있을까 싶은데 딱 갓쌈 김이잖아요. 네. 바삭한 돌김 사이로 고소한 그 살점이 부드럽게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치아에 그 산호회가 부드럽게 박히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예. 그 사이로 아삭한 양파절임과 파절이의 양념이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는 완벽한 균형을 이룹니다. 여기에다 조금 더 더하시면 중간쯤 먹다 보면 살짝 느끼해질 수 있잖아요. 이 타이밍에는 밥을 살짝 넣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즉석밥이나 이 제가 추천하는 이 월땡 식당에는 저기 밥이 없어요. 그래서 밥도 안 주는 식당에 그래서 삼치회만. 네, 예. 그래서 그분은 올 때 그냥 김밥을 사오거나 즉석밥을 사가지고 가시면 돼요. 거기에다 얹어서 그냥 먹으면 되는데 네. 김밥도 좋고 아니면 이제 즉석밥을 이렇게 얼려고 살짝 얼려서 먹으면 저는 그냥 삼치회에다가 즉석밥에다가 네. 김에다가 갓김치만 올려 먹어도 궁합이 정말 최적의 사합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포장도 돼서 포장도 잘 되니까 그냥 이걸 포장해 갖고 호텔 방에서 편안하게 제가 좋아하는 모든 해산물을 깔아놓고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네. 서울까지 포장은 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제가 소개하는 이 집은 워낙에 오래됐기도 했는데 숙성을 되게 잘해서 그것만 먹어도 맛있는데 일단 두 사람이 가서 초짜를 시키면 기본적으로 삼치 튀김 같은 전이 서비스가 되고요. 네. 3명 이상 가면 삼치 머리구이가 또 서비스로 나와요. 예. 가시면 꼭 기회가 되시면 가셔서 이 삼치회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길. 네. 저랑 같이 가신 분이 삼치회를 먹자고 하니 약간 화로회도 아니고 뭔가 의심스러운데 그리고 회를 김에 싸먹는다고 하더니 이거 홀딱 반하셔가지고 자기도 다음에 제철에 꼭 삼치회를 다시 먹으러 오겠다고 네. 다짐을 하고 나왔습니다. 삼치회 네. 또 부침개. 맛있어요. 네.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김과 밥과 회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맛입니다. 그리고 여수하면은 포장마차촌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순신 광장 넘어서 해양공원 쪽에 이제 낭만부차 거리가 있었는데 네. 그쪽을 싹 정리를 하면서 이제 다 이제 매장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여수에서 약간 그 향수 어린 포장마차의 풍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이 연등천 포장마차촌이라고 있어요. 이곳이 어디냐면 이순신 광장 지나서
수산물시장 지나 건너가면 그 연등천이라고 천변이 이어지는데 바로 교동시장에 맞닿아 있는 시장 옆 천변에 해가 지면 포장마차촌이 펼쳐져요. 예. 그래서 여기는 가면 이제 포장마차 이름들이 뭐 몇 번 번호로 되어 있어요. 가면 대부분의 메뉴는 여수에서 맛보고 수 있는 모든 메뉴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삼치회도 있고 서대회도 있고 또 여수가 그 해물삼합이 유명하거든요. 해물삼합. 돌판에다가 뭐 돼지고기에다 갓김치에다 다양한 해산물 곁들여서 먹는 해물삼합도 있는데 제가 이 포장마차 가서 반드시 먹고 오는 거는 이렇게 금풍생이라는 생선구이예요. 금풍생이. 금풍생이 아시나요? 아, 들어보기만 했어요. 못 먹어봤습니다. 여수에서는 굉장히 귀한 고기로, 그러니까 통영에서 볼락이 귀한 대접 받는 것처럼 여수에서는 금풍생이가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는 생선이에요. 딱 모양을 보면 많이 크진 않은데 등뼈가 되게 오돌도돌하게 야무지게 생겨서 여수 분들은 금풍생이 먹고 금풍생이 비늘로 이 쑤시고 나온다는 말 하시거든요. 네. 이 금풍생이 구이는 다른 곳에도 먹을 수 있지만 이 포장마차촌에서는 약간 그 연등천의 야외 그 테이블에 앉아서 먹는 맛이 운치가 있는데 주문을 하면 거의 튀기듯이 구워져서 나와요. 네. 한 마리 딱 들면 겉은 되게 바삭해요. 근데 한 입 딱 베어들면 입안에 그 진득한 고소함이 확 베어드는데 씹을수록 정말 고소해요. 한 마리를 그냥 손으로 들고. 저는 손으로 뜯고 먹습니다. 네. 그렇게 먹다 보면 아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 생선 먹는 거 보고서 해물삼합 드시던 분들이 저 생선 뭐냐고 많이들 보시는데 정확한 학명은 군평선이더라고요. 아, 예. 군평선인데 이제 이 여수말로 군풍생이라고 하는데 여수에 가면 어딜 가든 이순신 장군님의 이름과 모습이 보이는데 이 군평선이라는 이름도 이순신 장군님이 붙여주신 이름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수에 이제 자수형이 만들어지고 그 여수에서 이제 수군을 지휘하실 때 이순신 장군께 이제 군평선이가 구워져서 왔는데 이 생선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니 아무도 모르더래요. 그래서 이걸 올린 기생의 이름이 평선이어서 그럼 평선이라 하였다가 이걸 구운 게 더 맛있어서 군평선이라 했다가 이게 군평선이가 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아, 그 재밌는 얘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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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는 정말 단단하지만 부드럽고 담백해서 굉장히 고급 어종으로 속하는데 이 연등천에서는 약간 튀기듯이 구워져서 나오는데 또 다양한 백반집에 가면 이거를 보드랍게 구워서 약간 간장 양념에 약간 발라줘 주는 집도 있어가지고 다양한 버전으로 다양한 맛으로 즐기실 수가 있어요. 네. 가시면 어쨌든 좀 비싸더라도 반드시 드시고 오시고 서울에 비해서 가격이 3분의 1로 싸니까 꼭 드시고 오시길 추천드려요. 약간 그 농어 비슷한 생선이죠? 농어보다 약간 우락부락 가자미보다 좀 우락부락하게 생긴 아이예요. 도톰하고 볼락에 약간 울퉁불퉁한 가시가 좀 서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식당은 어딜까요? 아 제가 여수를 가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저는 여수를 갈 때 이제 많이 걸으러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밥심을 채워야 되잖아요. 밥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거리가 하나 있어요. 여수에는 다양한 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게장골목이 하나 있어요. 게장골목. 여수의 게장은 꽃게 뭐 그런 게 아니고 돌게장이거든요. 여수는 돌게가 되게 유명해요. 예. 이제 봉산동에 가면 게장골목이 있는데 뭐 다양한 골목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주로 가는 집은 쌍대구도시락하는 식당이에요. 네. 가면 뭐 게장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메뉴가 있어요. 무슨 게장과 뭐 갈치조림 정식, 게장과 무슨 정식이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게장 정식만 시키거든요. 게장 정식이 14,000원이에요. 그거를 딱 주문하면 일단 반찬이 쫙 깔리는데 제가 간 날은 일단은 갓김치가 빨간 갓김치와 물갓김치 두 가지가 깔리고요. 그 다음에 무생채, 소라 무침 무생채가 깔리고, 네. 그다음에 달걀찜이 깔리고, 그다음에 제육볶음이 깔리고, 거기에다 김이 깔리고, 젓갈이 깔리고, 이어서 게장이 들어오는데 그 게장 백반의 게장은 두 가지가 나와요. 커다란 스테인리스 그릇에 양념게장과 간장게장이 대접으로 두 개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14,000원. 14,000원이고요. 이어서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또 이렇게 큰 스테인리스 그릇이 나오는데 밥이 거기에 수북하게 담겨 있는데 밥이 딱 봐도 한 공기 양은 아니고 두 공기 양이거든요. 사람들이 밥을 왜 이렇게 많이 주나 하는데 자연스럽게 먹다 보면 알게 돼요. 밥도둑을 먹으니까 그렇게 네.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14,000원인데 이 게장이 3번까지 리필이 돼요. 그냥 계속 더 준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반찬을 더 시킬 필요가 없고 안 주셔도 되는 게 게장 나오면 처음에는 게장만 적당한 짭조름함과 왜 기분 좋은 단맛이 배어 있어서 첫 입은 그냥 생물 그냥 살만 착 먹어요. 그 다음 쭉 먹다가 살을 꾹꾹 짜가지고
거의 조밥을 주시거든요. 조밥에다 양념 넣고 비벼가지고 김이 맛있어요. 그 곱창 돌김. 김에 싸서 먹기 시작하면 무한정으로 들어가는데 중간쯤 먹다가 약간 방점처럼 이렇게 갓김치 한 번씩 싹 먹어주면 비린내 쑥 내려가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거 맛있다 먹다가 어느 순간에는 다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게 다리만 쪼개면서 밥만 비벼서 손만 흔들어서 공깃밥이랑 김과 게장 좀 더 주세요를 계속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일하시는 이모님들은 정말 바쁘세요. 근데 게장 잘하는 집은 그렇게 짜지 않잖아요. 이렇게 적절하게 기분 좋게 짠. 그렇다고 너무 싱거우면 또 그 맛이 안 들고 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맛있게 먹어서 저희가 원래 저녁에도 뭔가 같이 가신 분이랑 맛있는 걸 먹자 했는데 점심을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나 정말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들어가서 너무 포식을 하는 바람에 저녁을 패스했답니다. 꽃게 게장 잘하는 집하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돌게 여수의 돌게 게장하고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돌게장은 씹는 맛이 더 있어요. 그리고 네. 살이 개가 작은데 그 씹을 때 툭 튀어나오는 질감이 훨씬 좋아요. 예. 치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걔가 좀 작죠? 작죠. 근데 이 식당에는 돌게장 정식도 있는데 꽃게장도 정식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게장 드시는데 여수는 또 돌게니까 가시면 돌게장 정식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런 말이죠. 네. 제가 보니까 여수 신미라고 해서 10가지 맛, 네. 뭐 해서 갯장어회, 하모라고 그러죠, 하모. 그 갯장어 대치매가 되게 유명해요. 고흥이랑 여수가. 샤브샤브로도 먹고. 네. 근데 그게 6월에서 지금 7월 시즌이에요. 좀 따뜻해. 네. 제가 원래는 새조개를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지금 새조개가 딱 3월까지 해서 끝나가지고 새조개 끝나고 지금 이 사이가 살짝 쉬는데 보통 이제 6월부터 고흥 앞쪽이 바다 여수 등량만 쪽에서 갯장어가 많이 잡혀요. 여수 여름에 가시면 이제 6월부터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갯장어회를 드시길 추천드리는데 갯장어회는 회로도 드시고 이제 대치매로 많이 드세요. 근데 엄청 기름지고 영양가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걸 드실 때 보면 이 식당 선택의 기준은 얼마나 칼집을 많이 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칼집. 갯장에는 잔 가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잘하는 집들 가면 정말 1mm 간격으로 칼집을 넣어주시거든요. 그래서 뼈를 다 쪼개시는 거예요. 회로 먹어도 고소하고 이거를 대치매로 먹으면 일명 샤브샤브하는 대치매로 먹으면 이거를 그 뜨거운 육수에 살짝 넣으면 이 1mm 간격으로 잘린 살집과 가시들이 물에 익으면서 이렇게 오그라들면서 하얗게 꽃이 펴요. 팝콘처럼. 그렇죠. 팝콘같이 돼요. 그거를 양파에 올려가지고 그 간장 양념에 콕 찍어서 먹으면 아삭하고 부드럽고 여름 보양식으로 기가 막힙니다. 3월에 끝났다는 새조개도 보통 샤브샤브로 먹죠? 새조개 회로 먹기도 하는데 샤브샤브로 먹는데 새조개 샤브샤브의 식감은 정말 저는 조개 중에서 따라올 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하는 곳이 있긴 한데 막 제철이 막 끝나서 막 맛있는 시기는 좀 지나서 새조개는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내년 겨울 1, 2, 3월에 꼭 가셔서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전어회, 서대회 이런 것도 유명한데 말이죠. 전어는 이제 가을쯤에 되게 유명하고요. 서대회는 사철 게장 좋긴 한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수에 가면 지역별로 막걸리가 되게 유명해요. 그 막걸리랑 가장 잘 어울리는 게 서대회인데 납작한 그 생선을 얇게 썰어서 막걸리 식초에 묻혀주시거든요. 그 막걸리 식초에 머무려진 서대회와 막걸리 한 잔 하시면 여수의 여행이 더 향기롭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오늘 퀴즈 드렸는데요. 3부의 퀴즈는 여수의 특산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네, 여수의 특산물인데 김치로 이용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자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는데요. 박서준 동생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 진짜 박서준 동생이실까요? 글쎄요. 가시오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잘 담근 갓김치는 고추냉이처럼 톡톡 싸서 너무너무 맛나죠. 노릇하게 구운 삼겹살에 살포시 올려 먹으면 최고입니다 해주셨어요. 맞아요. 앙증이님 하트를 5개 붙여주셨네요. 이 갓김치 생각나네요. 오늘은 꼭 뽑아주세요. 당첨을 원하시는 말씀을 적어주셨어요. 네, 0675님 정답 갓김치요. 저는 푹 익은 시큼한 갓김치와 삼겹살은 그냥 끝내줘요. 맛있죠. 해주셨어요. 갓김치로 전골 해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갓김치로 전골을요? 돼지 등뼈 같은 거 넣어가지고 푸근하게 전골처럼 자박자박 찌개처럼 끓여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국물이 유독 시원해요. 3954님 3번 갓
정답입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너무 맛나죠. 돌산이 섬이죠. 섬인데 다리로는 지금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수 돌산갓이 유명한 이유가 해양성 기후인데다가 그 돌산갓이 재배되는 땅이 알칼리성 땅인데 네. 그래서 유독 향이 더 곱고 예. 그 섬유 질감이 더 아삭아삭하대요. 예. 그래서 유독 다른 지역보다 더 사랑받는 돌산갓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네, 전부 다 저기 정답을 너무너무 많이 보내주셨는데 네. 7564님 3번 갓김치 해주시면서 왜 이름이 갓김치겠어요? 그렇죠. G.O.D. 갓신 갓이니까요 해주셨어요. 6628님 개편되고 첫 인사드려요 해주셨습니다. 예, 이번 주부터 이 방송 네. 시작했거든요. 네. 예, 감사합니다. 3번 갓입니다 해주셨어요. 네. 6004님 정답 갓김치입니다. 저녁 먹기 전인데 침이 엄청 고이네요. 호호 해주셨어요. 갓김치 몽골 아내가 맛있는 거 알아요? 오. 네 1652님 네 몽골 아내분과 맛있는 갓김치 드시는군요. 0675님은 이현주 작가님 오랜만이네요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목요일 여행 정보 기대되어요. 2년 전에 30년 지기 동료 6명이 3일 여행하면서 향유람 등 먹거리 하몽인지 장어 샤브 먹고 케이블카 타고 특히 크루즈 타고 불꽃놀이 하면서 들었던 소향 바람의 노래 너무 좋았죠. 여행의 벅찬 느낌 지금도 기억이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해주셨어요. 네, 좋으셨겠다. 네. 이진숙님은요. 코로나 전에 가족 여행으로 갔다 왔는데 그때 설레임이 생각나요. 네, 여수 좋죠. 6580님 정답은 갓김치 여수 갓김치입니다. 아들이 참 좋아해요 해주셨고요. 5894님 즐거운 저녁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오늘도 방송 감사히 듣고 야간 근무하네요. 아이고 힘드시네요. 힘내세요. 힘내시고요. 시간 살살 잘 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수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네. 처음에 살짝 말씀만 해주시고 그 해물 사막. 네. 그건 어디 가서 먹어야 돼요? 아우, 어디 가나 다 맛있겠지만요. 일단은 그죠? 아까 말씀드린 연등촌 포장마차촌에 가면 있고요. 네. 여수에 웬만한 포장마차 낭만포차 거리에도 있어요. 네. 가면 그냥 철에 따라 해산물은 바뀌지만 기본 네. 돌판에다가 예. 싱싱한 해산물과 돼지고기와 갓김치가 올려져서 그렇죠. 삼합으로 구워서 드실 수 있습니다. 아, 참 여수 가면 정말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네. 이제 5월 달부터 여수 해양공원 쪽 따라서 주말마다 이제 버스킹 공연을 곳곳에서 다양하게 해요. 버스킹. 5월부터 그러니까 5월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시면 저녁에 그냥 거리만 걸어 다니셔도 즐겁고 그 길 따라서 맛집도 많고 풍경도 예쁘고 이러는 케이블카가 떠다니고 제가 갔을 때는 막 벚꽃비가 내리고 있더라고요. 네. 언제 가도 아름다운 여수인데 약간 농이 분 봄날 또 가시면 또 즐거운 여행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시간 여유를 가지고 네. 가시면은 순천까지도 다녀오실 아우, 수 좋죠. 있잖아요. 순천만. 순천만도 좋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수가 365개의 섬을 품고 있어요. 365개요? 네, 여수에 섬이 많아서 네. 여수에 가셔서 약간 조금 더 약간 원시의 자연이 있는 섬으로 들어가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네, 이현주 기자님 오늘 여수 얘기해 주셨는데요. 듣느라고 힘들었어요. 입에 침이 막 고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엔 더 맑은 목소리로 더 침이 고이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예.